자, 순환이대는 제목이 순환이 뭐냐면 다른 말로 고난입니다. 순환이 다른 말로 고난이야. 자, 이대는 뭐냐면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아버지 두 대를 그러니까 두 세대야. 이 세대란 뜻이야. 자, 여기는 아버지하고 아버지 세대하고 아들 세대가 나올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면 만도입니다. 아들이 진수입니다. 자, 만도는 일제강점기에 징병에 나갔다가 일하러 갔다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과정에서 팔을 하나 잃었습니다. 자, 그래서 팔이 하나 불편한데 힘들게 살고 있었거든. 자, 근데 아들 진수가 6.25에 나갔다가 오늘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온다는 말에 엄청 기대하면서 지금 아들 마중하러 갔어.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와. 모든 군인들 다 내려놓고 기차가 떠나는데 그 사이에 자, 저쪽에 누가 목발을 짚고 서 있거든. 목발 짚고 서 있거든. 그 누구지 하고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야. 진수가 다리를 하나 잃었어요. 아버지는 팔을 잃고 아들은 다리를 잃었어. 그래서 고난이 있는 이대란 뜻이야. 이해니? 자, 그런데 만도가 잘못해서 진수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일제강점이라는 시대적 배경, 6.25라는 시대적 배경 때문에 둘 다 이렇게 아픔이 있었던 거야. 자, 책 볼게요. 자,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밑줄 치세요. 자, 아들 돌아온다고 엄청 좋아하는 거 느껴져? 자, 아들 귀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들 귀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다. 자, 아무개는 전사했다. 자, 전사 네모 하세요. 자, 여러분 전사란 단어가 나온 거 전쟁 중에 죽는 걸 전사라 하거든요.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 6.25야. 6.25. 생각할수록 어깨바람이 날 일이다. 너무나도 신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박만도는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제를, 자, 용머리제는 곡의 이름이야. 단숨에 올라채고 만 것이다. 밑줄 쳐. 자,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죠. 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 그러나 그는 고갯말에서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너무 기쁜 거야. 아들 와서. 들 건너 멀리 바라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물씬물씬 피어오르며 삐 기적 소리가 들렸어. 그럼 무슨 말이야? 기차가 도착했다는 뜻이야.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야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해가 이제 겨우 산등성이 위로 한 뼘 가량 떠올랐으니, 자, 아직 오정이 되는 멀어서 그럼 이제 막 해 떴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빴어. 왜? 보고 싶은 거야. 만도는 오른쪽 팔만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왼쪽 팔은 형광펜 발라. 왼쪽 팔은 조끼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놓고 있는 것이다. 형광펜. 자, 만도가 왼쪽 팔이 한 장 뭐 한 것 같아? 없지? 만도가 팔을 잃었다는 겁니다. 만도가 팔을 잃었다.
자, 3대 독자가부터 가로 여세요. 3대 독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옳고 말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니 어디를, 자, 형광펜. 병원에서 나온다니 어디를 좀 다치긴 다친 모양이지만, 형광펜 발라나? 설마 나같이 이렇게 해서 되지는 않았겠지? 가로 닫으세요. 자, 요거 보시면, 자, 요거 지금 누구의 말냐면 만두가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지금 알 수 있는 게 있어. 진수가 어디서 나온대? 병원에서 오지. 그러면 여기에서 병원에서 온다는 말은 뭔 일이 생겼다는 뜻이잖아. 자, 이 병원에서 나온다는 이 말 때문에 진수에게 닥친 진수의 불행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인물의 불행을 미리 암시하는 거 우리가 무슨 선이랬지? 네, 복선이라고 하죠. 소설에서 인물이 겪을 불행을 미리 암시하는 걸 복선이라고 합니다. 만도는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매자락을 내려다보았다. 그 소매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그저 소매자락만이 어깨 밑으로 덜렁 쳐대는 것이다. 그래서 노상 그쪽은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것이다. 볼기짝이나 장단지 같은 데를 총알 네모 치세요. 이것도 시대적 배경입니다. 전쟁 6.25입니다. 약간 스쳐 지나갔을 따름이겠지. 나처럼 팔뚝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면 그 엄살스러운 놈이 견뎌낼 턱이 없고 말고 슬며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는 속으로 이런 소리를 주어 삼켰다. 자, 그는 중간에 요게 그거였네. 자, 그는 이 외나무 다리를 퍽 조심한다. 외나무 다리 형광펜 바르세요. 자, 얘들아, 나무 하나만 있는 다리야. 언젠가 한번 읍에서 술이 꽤 되어가지고 흥청거리며 돌아오다가 물에 굴러 떨어진 일이 있었던 것이다.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기 망정이지 누가 보았더라면 큰 웃음소리가 될 뻔했어. 발목 하나를 약간 접혔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었어. 이른 가을철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 두 개 늘어놓고 말릴 수는 있었으나 여간 줄발라 창피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밑줄쳐. 옷이 말짱 젖었다거나 옷이 마를 때까지 발라보고 기다려야 한다거나 해서가 아니었다. 팔뚝 줄발라 팔뚝 하나가 몽땅 잘라져 나간 흉측한 몸뚱어리 밑줄쳐. 창피스러움하고 연결하세요. 자, 만도는 뭐 때문에 지금 팔을 잃었다고? 일제강점기 때 팔을 잃었다고 했잖아. 일제강점기 때 만도의 순환이 요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도의 순환. 적으세요. 뭐 하세요? 몽땅 잘라져 나간 흉측한 몸뚱어리 밑에 일제강점기 때 만도의 순환이었습니다. 자, 장날은 아니었으나 고깃전에는 고기가 없었다. 이것을 살까 하면 저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사러 가면 또 그 옆에 것이 먹음직해 보였다. 한참, 자, 이거 지금 고깃전에 고기라고 돼 있죠. 고기 동글베이 치세요. 자, 누구 주려고 할게? 아들에 대한 만도의 사랑입니다. 자, 이것을 살까? 저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하고 또 옆에 것이 먹음직해 보였어. 한참 유지를 하다가 결국 고등어 형광펜. 됐나요? 고기 대신 뭐 샀다고?
고등어 샀습니다. 고등어. 됐나요? 자, 아들에 대한 사랑이 고등어입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고등어입니다. 그것을 달랑달랑 들고 정거장을 향해 가는데 겨드랑 밑에 간질간질했다. 그러나 한쪽밖에 없는 손에 고등어를 들었으니 참 딱했다. 어깨 죽지를 연방 위아래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넘기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 13년 옛날의 이야기인 것이다. 밑줄 치세요. 자, 얘들아, 잘 봐. 지금으로부터 12, 13년 전이지. 자, 그럼 지금이 언제야? 6.25지. 6.25는 1950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럼 12, 13년 전이니까 30 몇 년이겠지. 맞죠? 38, 37년이니까 언제라고? 일제강점기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 자, 과거, 현재, 미래 순차적으로 가면 우리가 무슨 구성이라 했지? 순행적 구성이라고 했지. 자, 근데 현재에서 지금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과거로 가는 건 무슨 구성이라 하지?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자, 보세요.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과거 회상하는 부분이다. 과거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자, 북해도 탄광으로 갈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북해도 탄광 네모치세요. 틀림없이 남양군도로 간다는 사람 남양군도 네모치세요. 사람도 있었다. 더러는 만주로 가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만주 네모치세요. 자, 북해도 남양군도 만주 전부 다 일제강점기 징용되었던 지역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징용되었던 지역입니다. 자, 만도는 자, 가로 열어. 만도는 북해도가 아니면 남양군도이고 거기 아니면 안 죽겠지. 설마 저들이 하늘 밖으로 끌고 갈까 보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들창고로 담벼기를 푹푹 내뿜고 있어. 딱 가로다. 남들은 엄청 걱정하는데 만도는 뭐 아무렴 어때? 뭐 이런 식이야. 걱정 별로 안 합니다. 만도의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좀 덜 좋은 것은 마누라가 저쪽 평소 모퉁이 벚나무 밑에 우두커니에서도 한눈도 안 팔고 이쪽만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래서 자, 그리고 직용 가서입니다. 나달락은 자, 여느 날과 달리 가을과 다름없이 굴 속에서 바위를 허물어내고 있었어. 바위 틈서리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 장치를 하는 것이었다. 장치가 닫으면 모두 바깥으로 나가고 한 사람만 남아서 불을 당기는 것이었어. 그리고 그것이 터지기 전에 얼른 밖으로 뛰쳐나가야 됐어. 자, 만도가 불을 당기는 차례였다. 모두 바깥으로 나간 다음 그는 성령할 거다. 그런데 왜? 자, 영문지 기분이 꺼름직했다. 자, 불길한 사건을 암시합니다. 불길한 사건을 암시. 자, 계속 불이 안 붙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만도는 정신이 아찔했다. 공습이었던 것이다. 산등성을 넘어 달려든 비행기가 머리 위로 자, 동굴에다가 불을 붙이고 겨우 붙이고 나왔거든. 근데 동굴밖에 뭐가 나온 거야? 적군의 비행기 온 거야. 공습인 거야. 그럼 다시 도로 어디로 가야 돼? 동굴 안으로. 근데 동굴 안에 뭐 설치했어? 다이너마이트 설치했잖아. 얘나 왜 사고가 난지 알겠지 지금? 자, 공습이었던 것이다. 산뜻을 넘어 달려든 비행기가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이었다.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한 대가 뒤따라 날아드는 것이 아닌가. 만두는 그만 넋을 잃고 굴 안으로 도로 달려들었어. 달려들어가서 굴 바닥에 엎드리고 말다. 그 순간이었다. 꽝! 자, 밑줄 쳐. 꽝! 굴 안이 미어터져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다.
만도가 팔을 잃게 된 사고입니다. 만도가 팔을 잃게 된 사고입니다. 만도의 두 눈에서 불이 번쩍했어. 만도가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바로 거기 눈앞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팔뚝이 하나 놓여 있었다. 자,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마치 이끼 낀 나무 토막처럼 보이는 팔뚝이었어. 자, 이끼 낀 나무 토막처럼 무슨 법? 무슨 법? 야, 비유법이라면 어떻게? 무슨 법? 직유법이잖아. 자, 만도에 떨어진 팔이죠. 만도는 그것이 자기 어깨에 붙어 있던 것인 줄을 알자 그만하고 정신을 놓아버렸대요. 자, 땡땡땡 종이 울자 잠시 후 차는 소리를 지르며 달렸다. 여러분 작은 글자 봐. 과거 회상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 보이십니까? 여기에 형광펜. 기관차의 옆구리에서는 김이 픽픽 풍겨났다. 만두의 얼굴은 바짝 긴장이 되었다. 시커먼 열차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나왔어. 꽤 많은 손님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만도의 밑줄 치세요.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렀다. 밑줄 쳐. 누구 찾고 있어? 아들을 찾는 겁니다. 아들을 찾는 만도.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저쪽 출찰구로 밀려가는 사람의 물결 속에 두 개의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면서 나가는 상위군인 네모치세요. 상위군인은 부상당한 군인이야. 역시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6.25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상위군인이 있었으나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가 가지는 않았다. 진수일 걸 생각 못하는 거야. 기차에서 내릴 사람은 모두 내렸는가 보다. 이제 미처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플랫폼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을 뿐이다. 그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웠을 리는 없을 낀데 만도는 자꾸만 가슴이 떨렸다. 밑줄 쳐. 이상해. 불안감이죠. 이상한 일이다 하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는 두 눈이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밑줄 쳐. 충격입니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어.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있었는데 스쳐가는 형광펜.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지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 형광펜. 자, 불구가 되어 돌아온 진수입니다. 불구가 되어 돌아온 진수입니다. 만도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어요.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허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뭐겠니? 눈물이겠지. 너무 놀란 거야. 앞장서 가는 만도는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진수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현실을 뭐하기 싫은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밑에 봐. 뭐라 돼 있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만도 보이십니까? 밑줄 치세요. 자, 그러면서 한눈을 파는 것도 없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만을 내려다보며 이따금 끙끙거리며 부지런히 걸어만 가는 것이다. 주마을 나선 그들 부자는 논두렁이 길로 접어들었다. 아까와 같이 만도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지팡이를 짚고 기우뚱기우뚱 앞서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지팡이를 형광펜 발라. 지팡이를 짚고 기우뚱기우뚱 앞서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형광펜. 이게 제목 뭐야? 순환이대입니다. 이게 제목인 순환이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세대에 걸친 순환이란 뜻이야. 자, 진수야. 예, 니 어쩌다가 그래 됐노?
전쟁하다가 이래 안 되십니까? 수류탄 쪼가리에 수류탄 네모입니다. 역시 시대적 배경이에요.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습니다. 수류탄 쪼가리에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관이 잘라버립니다. 병원에서. 아버지 와 이래가지고 어째 살까 싶습니다. 어째 살긴 뭘 어째 살아. 목숨 안 붙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북이에 이 뜻입니다.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왜 못 살아. 자 얘들아 작은 글자 봐. 아들을 뭐하고 있어? 위로의 형광펜. 삶을 긍정적의 형광펜. 됐나요? 자 그러면서 외나무 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그렇지 왜 지팡이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다리 없는 진수는 혼자서 걷기가 힘들겠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두 개 퍼지고 앉아서 바지가를 거저 올리기 시작했어.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한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업자 밑줄 쳐. 자 외나무 다리는 봐봐. 이 두 사람이 걸어가기에 외나무 다리는 겁나 힘든 길이야. 이해했습니까? 자 외나무 다리는 두 사람에게 닥친 뭐에 불과해? 뭐야? 시련이야. 고난이야. 근데 자 이걸 어떻게 건널 거라고 해? 업자라고 했지. 자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업을 거거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할 거야. 자 힘들지만 업어서 서로 어떻게? 함께 협력해서 극복하겠다 이 뜻입니다. 지금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업자 보이십니까? 자 협력으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겁니다.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자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진수는 퍽 난처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하고 나서 진수 어떤 세상? 순환이 있는 세상이라는 뜻이야.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고 아버지 등에 엎인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하며 낙거정 이렇게 되나 우리 아버지 참 복도 들을 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나았을 텐데. 자 지금 서로가 서로를 뭐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는 거야. 하고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 얻고 외라부대를 조심조심 건너는 것이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제가 자 용머리제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밑줄 쳐. 얘들아 용머리제는 아까 뭐라고 해서 고개라고 했잖아. 근데 그 고개가 내려다보고 있대. 의인법이죠. 앞으로 이 두 사람이 힘들지만 그래도 잘 같이 극복해 나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